인터넷에서 네이버에다가 포토스케이프라고 적어볼게요. 포토스케이프. 자, 그러면 재밌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포토스케이프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거예요. 여기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 첫 번째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포토스케이프가 나오고, 여기서 다운로드 나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스폰서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자, exe 파일이니까 열기 눌러서 바로 설치할게요. 일단 포토스케이프는 되게 간편하게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포토샵보다 일단 다루기가 훨씬 더 간편하고요. 물론 기능은 일단 우리가 보정을 하는 기능도 들어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뭐 사진을 자르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포토스케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셋업 파일은 얘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설치.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체크 풀고 다음. 여기 쭉 설치가 되겠죠. 집에서는 이런 절차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포토스케이프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은 다 닫아볼게요. 포토스케이프의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토스케이프가 깔렸을 땐 이렇게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로고가 생겨요. 그럼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다음번에는 열어만 주시면 언제든지 포토스케이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 중에 주로 쓰는 기능, 즉 사진 편집과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이런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사진 편집으로 일단 먼저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포토스케이프의 제일 처음 사진 편집 창인데요. 이쪽에는 파일 탐색기라 그래서 여러 지금 이 컴퓨터에 뭐랄까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폴더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번 시간에 받았던 문서에 스토어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우리가 사이즈를 맞게 열어올 때는 메뉴에서 새 사진 만들기에서 원하는 사진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고 확인 누르시면 해당 1000에1000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진 크기로 열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사진을 편집을 하고 불러와서 보정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사진을 선택하면 그 사진이 이렇게 불러와지기도 해요.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선명하게 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옆에는 기본 메뉴에 액자라는 건데요. 요 가장자리에 액자 기능을 활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노트를 넣거나 꾸미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 여기 둥근 사진은 가장자리를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뭐랄까요? 여백을 줘서 둥글기를 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둥글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테두리나 여백 등을 조절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요 여백이라는 건 요 그림의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백을 줄 수도 있지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각각 다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백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두리 선은 바깥쪽에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테두리 선인데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두께를 설정을 한 후에 안쪽에 조금 넣고 싶으면 안쪽 여백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를 긋고 싶을 때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두리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기본의 요 액자 부분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옆에는요, 여기 이제 보정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흑백인 세피아 톤으로 보정을 하는 거라면, 컨트롤 Z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요건 이제 반디코트라고 해서 약간은 카키색 계열 색깔로 바꾸는 거. 얘는 흑백으로 무채화. 이거는 이제 흑백, 그레이스케일의 흑백. 그리고 얘는 반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사진을 내가 살짝 삐뚤게 찍었을 때 요걸 눌러서 가해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동그라미 여기 각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좀 삐뚤게 찍었다 라고 하거나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활용해야 될 때 픽셀을 뒤트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0도 회전이죠. 그리고 요거는 상하 바꾸는 거, 얘는 좌우를 바꾸는 거. 상하, 여기 이제 상하, 얘가 좌우, 그죠? 그리고 여기 크기 조절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560에 2560짜리 정사각형 사진인데요. 내가 가로를 만약에 1000픽셀 정도로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 쇠사슬이 체크가 된 상태로 가로를 1000을 바꾸면 세로도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또는 내가 원하는 그 크기로 조절할 때 크기 조절을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고, 밝기 색상 같은 경우는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의 간단한 보정 같은 걸 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동 레벨은 레벨 값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선명하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선명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선명함이 너무 진하면 그것도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필름 느낌은 마치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찍을 때 보면은 이런 필름이 있잖아요. 이런 필름 느낌을 씌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필터 느낌으로 씌울 수 있도록 해준 게 필름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필터는 크리스탈이나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진 않을 거라 그냥 궁금하시면 좀 눌러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뽀샤시는 포토샵 할 때 뽀샤시 한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약간 흐리면서 밝은 그런 느낌을 줄 때 뽀샤시. 역광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어둡게 나오면 역광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좀 밝게 해서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역광 보정이라 보시면 되세요. 이 사진에는 지금 역광을 보정할 게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온 사진이 있다, 그럼 역광 보정으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메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자, 이쪽에 있는 기본 메뉴의 내용들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쓴다기보다 제일 많이 이 기본 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크기 조절하는 거. 왜냐면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조절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하는 거.
아마 요 정도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본 탭에 대한 소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받을게요. 자, 미리 보기 창에선 여기는 이제 건강구라고 해서 내가 가져온 이름, 얘는 아까 사이즈, 얘는 용량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건 화면에서 보여지는 크기, 지금 몇 프로 정도 축소가 돼 있나, 이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네. 자, 두 번째 개체로 가볼게요. 자, 개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진을 넣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잠깐 제가 새 창 하나 열어서 1000짜리 창 열어볼게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을 가져오겠다. 그럴 때는 개체에서 사진을 눌러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진을 가져오겠다 하면은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한 후에 얘를 확인하고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야 되거나 할 때는 그때 이용하는 게 여기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주로 하고 있는 게 도매국이니까 도매국에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을 윈도우와 쉬프트 S를 눌러서 여기를 캡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포토스케이프에 붙일 때 여기 눌러서 클립보드 사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도매국에 있는 사진을 그냥 퍼다가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1000에 1000픽셀 만들어서 쓰시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포토스케이프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되겠죠.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가 만약 좀 말썽을 부릴 때도 좀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 한번 설명드리느라 말씀드렸고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은 포토스케이프에 기본적으로 있는 스티커들이에요. 얼굴이라든지 분장과 같은 이런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꾸미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A4, 이렇게 이제 메모지 같은 걸 붙여놓은 것 같이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아니면 앞정도 괜찮죠? 얘를 약간 회전해서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은 것 같이 해놓고 여기다가 아직은 얘기는 안 했지만 T 이게 이제 글씨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어요. 글씨체랑 조절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마치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는 뭐 조금 작게 해서 또 글씨들을 쓰겠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는 그런 느낌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런 스티커 같은 것도 괜찮으신 게 있으면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모양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말풍선 얘기할게요. 이 말풍선을 입력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별로 쓰진 않는데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씨체 그리고 여기 이제 글씨 크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풍선의 모양 그리고 말풍선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꾸미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풍선은 상대적으로 좀 잘 쓰진 않고요. 그 옆에 글씨 이제 글씨 적는 거죠.
여기 이제 글 적고, 여기 이제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외곽선, 그림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구를 적었다. 그럼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글씨체, 그리고 내가 외곽선을 하겠다면 외곽선 또는 뭐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해서 꾸며주실 수가 있고, 글씨를 배치해서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씨 보았고요. 그 옆에는 리치 에디터라고 합니다. 리치 에디터는 글씨를 우리가 여러 색깔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서 꾸밀 수 있는 게 리치 에디터라고 해요. 일단 이 글씨 부분에서의 단점은 얘를 범위를 잡아서 예를 들어 발림에만 내가 색깔을 빨간색을 넣겠다,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스케이프에서 작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복사를 하나 해서 발림이라는 부분을 지우고 좀 띄울게요. 그러고 확인. 여기서는 뭐 글씨 중에 발림자만 색깔을 빨갛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며서 넣으면은 역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리치 에디터는 여기서 글씨를 꾸며줄 수가 있죠. 아까랑 똑같은 글씨일 때 이 발림자만 예를 들어 빨강으로 하겠다, 글씨체 바꾸겠다,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리치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글씨 크기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조금 다루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건 잘 안 쓰고 이 위쪽에 있는 글을 많이 쓰게 되죠. 자, 이제 개체의 요 두 번째 메뉴들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선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그 선이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때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똑바르게 수직이나 수평으로도 그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색깔을 찍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색깔이 없다면 여기 모어 컬러에서 더 많은 색깔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색깔을 가져와서 쓰려면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세요. 선 굵기 조절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직선입니다. 직선은 그냥 그려도 직선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역시 수직이나 수평으로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선의 색깔, 그리고 직선 모양, 그리고 여기 직선의 끝의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죠. 나는 점선으로 하겠다 하면 점선을 고르고 그리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도 모양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사각형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얘는 선사각형이라면 아래는 면사각형이에요. 색깔 그리고 테두리 모양 이런 거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도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가 둥그른 사각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굵기나 둥글기를 조절하고 바꾸실 수가 있고요. 원형 그리고 다각형까지도 다 있어요. 다각형은 내가 원하는 각형을 선택한 후에 그려주시면 이렇게 해당 각형이 그려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별 모양도 별형이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꼭지점 개수만큼으로 별을 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면이냐 선이냐의 차이니까 이 정도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 그려놓았던 도형 중에 선택을 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개체 선택으로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삭제,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만들 때 플러스 할 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얘는 이제 뒤로 보낼 때 요거는 속성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색깔로 다른 속성으로 고치고자 할 때는 리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객체에 대해 모두 얘기 드렸는데요. 객체는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인 것처럼 합쳐버리는 건 객체 접착이라고 해요. 요걸 누르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객체 접착은 푸는 건 안 되고요. 객체 접착이라는 기능은 그래서 잘 걸진 않아요. 자, 객체 부분의 질문 잠시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으셨어요? 네. 그럼 세 번째. 저거 객체 네. 보는 거는 네.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쓸 일이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잘라야 돼요. 근데 아까 객체 접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랐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어차피 저 영역에 포함되는 것만 잘려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런 것들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돼서 한 번에 잘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객체 접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이제 자르기 설명할게요. 자르기는 저번 시간에도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꽤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었기도 했죠. 자,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은 상세 페이지 자체가 꽤 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져왔던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상세 페이지인데 꽤 길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선택 영역 저장을 누르면 쉽게 저장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얘는 1번으로 저장하겠다. 얘를 끌어다가 영역 맞춰서 얘는 여기까지로 할까요? 저장을 하시면 2번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놓을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서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 저장, 자르기 이 기능들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르기에서는 여러가지 비율별로도 자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도구까지 설명드리고 또 질문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일괄 편집하고 페이지 이런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도구입니다. 도구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명이 있을 때 빨간 눈 보정은 이 부분에 빨간 눈을 채도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채도가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목현상이라고 하는데 빛에 의해서 눈동자가 빨갛게 찍히는 현상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빨간 눈을 보정해주는 그런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 잡티 제거는 그야말로 어떤 티끌이 있을 때 이렇게 범위 잡아서 제거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이 있는 부분에 끌어서 이렇게 제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모자이크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자이크에서 정도를 조절하고 끌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자이크나 흐트림을 이용해서 흐트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인트 브러쉬인데요. 요거는 위쪽에 스포이드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어요.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한 후에 문지르면은 그 부분이 그 색깔로 채워지죠. 예를 들어 단색의 어떤 상품을 내가 홍보할 때 당장에 내가 포토샵은 잘 모르고 간단하게 이 부분을 채워서 색깔을 칠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페인트 브러쉬가 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고 가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색깔 부분을 찍고 페인트 브러쉬로 칠하면 되잖아요. 두께 조절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경에서 좀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거나 편집을 할 때 페인트 브러쉬도 꽤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복제 도장 툴은 복제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아까 이전으로 좀 가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조명을 내가 복제하겠다. 그러면 복제 도장 툴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선이 따라다니죠? 복제할 위치에서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복제 도장 툴이라고 해요. 해제할 때는 ESC 누르시고 다시 클릭하시고 끌면 이렇게 다른 도형도 또 복제를 할 수가 있죠. 물론 복제할 땐 좀 세부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요. 자, 효과 브러쉬. 요거는 아까 흐트림이나 모자이크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범위를 잡을 필요도 없이 해당 그 모양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기만 하면 돼요. 만약 밝게 하고 싶은 건 밝게를 골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효과 브러쉬는 효과를 그냥 브러쉬 형태로 만들어서 쉽게 적용하는 게 효과 브러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편집에 대한 기본 기능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잠시 질문 있다면 질문을 잠시 받아보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7시 51분이니까 8시에 일괄 편집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해보시면서 네. 사이즈가 한정된 거예요? 네, 사이즈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막 조절이 되면 좋은데 그건 안 돼요. 너무 조그맣게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여기는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브러쉬 사이즈는 당연히 조절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요걸 복제할 때 똑같은 크기 말고 좀 더 크게 또는 작게 복제하고 싶다 이런 거라면 안 돼요. 네. 자, 다른 질문 혹시 없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는 일괄 편집서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괄 편집입니다. 일괄 편집이라는 건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동일하게 똑같은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워터마크를 찍고 싶거나 이럴 때 일괄 편집을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과정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다 한꺼번에 내가 갖고 와서 두면은 이 사진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런 로고를 찍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개체에서 글을 찍은 거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필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 밝기를 뭐 한 2나 3 정도 밝게 하고 싶고 일부러 좀 많이 밝게 해볼게요. 뭐 컨트라스트 값을 설정을 해서 두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똑같은 효과를 여기 다 똑같이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설정하면 모든 사진에 그 똑같은 효과가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로고 같은 게 있으면 로고를 박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글을 적어서 그 글을 워터마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퍼가지 못하게 박아 놓고 싶다든지 이럴 때 사진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서 배치를 해 놓게 되면은 다른 사진들에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 글씨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터마크로 내 사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괄 편집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고 이 사진을 동일하게 다 저장하겠다 하면은 모든 사진 저장해서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내가 한꺼번에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효과를 줘서 올리고 싶다든지 하실 때 일괄 편집이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괄 편집은 요 정도 소개를 해보고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갈까 해요. 페이지는 뭐냐면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상세 페이지가 가로가 860에 세로는 맘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한 860에 한 500짜리 창을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을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가 각각의 그 칸에다 채워 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놓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의 모양들은 다양하게 있고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꾸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끌어다가 이미지를 배치해서 꾸며주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를 사진 편집하러 가게 하면은 우리 아까 사진 편집 메뉴로 이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밝기를 다시 조절하겠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글씨를 적겠다 개체해서 글씨를 적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투명도를 높여놔서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외곽선을 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있는 나뭇잎 색깔을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뭐 무어 컬러에서 비슷한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배치를 해서 놓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배치해서 꾸며서 저장을 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대략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사진 편집으로 가져와서 후작업을 하는 것도 좀 근사하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설명드렸는데 질문사항이 있다면 일괄 편집 페이지 두 가지 질문 잠시 받아보고요. 질문 없다면 이어붙이기와 GIF 애니메이션 또 설명드려볼게요. 네. 질문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붙이기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진을 나누는 걸 했죠. 근데 반대로 사진은 이어붙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쪼개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을 때 얘네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사진들이 이어붙여집니다. 물론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쪼갠 후에 내가 다시 재배치해서 놓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런 이어붙이기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치 좀 다른 느낌의 상세 페이지 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얘는 좀 뒤로 놓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상세 페이지지만 순서가 이렇게 달라짐으로써 왠지 다른 상세 페이지처럼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실 거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역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 뭐 그건 어차피 거기서도 이어붙일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어쨌든 이어붙이기라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밑으로만이 아니라 옆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나 바둑판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다루실 때 한번 연습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어붙이기 설명드렸고요. GIF 애니메이션 갈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넣으면 그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화면 전환 표시 시간 또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00이라고 적혀 있는 게 1초를 말하는 거고, 나는 만약 0.5초 또는 0.2초 만에 하고 싶다. 그럼 20을 주고 확인해 보면 확실히 빨라졌죠? 이렇게 내가 속도 표시 시간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 효과 또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내가 뭐 위로 전환되게 하겠다. 요거는 뭐 아래로 가게 하겠다. 요거는 왼쪽으로 가게 하겠다. 얘는 뭐 오른쪽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값들을 다르게 주면은 그에 맞춰서도 조절이 돼요. 뭐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어떤 거는 뭐 검게 바뀌었다가 뭐 어떤 거는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IF 애니메이션은 사진을 그냥 이렇게 이어서 컷 사진 뭐랄까요, 슬라이드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화면 전환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애니메이션은 GIF 자체가 용량이 크기도 하고 해상도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움직이는 효과에서는 좀 필요할 수는 있어서 간단하게 GIF 애니메이션까지 살펴보았어요. 이대로 저장하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의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까지 말씀드렸고요. 사진 분할은 이런 기능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집어넣었다. 그럼 이 사진을 내가 가로로 몇 줄, 세로로 몇 칸으로 분할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세로로 세 줄로 분할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선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해줄 수야 있죠. 그런데 글쎄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쓸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거고, 어디에서 좀 쓸 수 있을 거냐면 나중에 혹시 인스타그램에 가끔 보면요, 컷별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사진 분할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쓰진 않으므로 가볍게만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화면 캡처라고 해서 내가 전체나 윈도우 사각 영역 캡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툴이고요. 요거는 색상 검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어서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별다른 건 없으므로. 그리고 이건 라우 변환이라고 하는데, 라우 파일을 우리가 쓸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진을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라우 파일이 뭐냐면 DSLR로 찍을 때의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파일인 건데, 그거 라우 파일이 있는 경우 JPG로 바꿔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건 라우 파일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쓰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름 바꾸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파일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 만들기가 괜찮은 툴이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종이라는 거는 이런 메모지 모양을 인쇄해서 뽑을 때 쓰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사진표는 사진을 보는 거예요. 별다를 거 없죠?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쓰실만한 기능들은 모두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일단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다뤄보시면서 잠시 질문 있으시면 마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 자, 캔바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도 미리 캔버스랑 똑같은 사이트예요. 여기도 회원가입해서 쓰시는 거고, 실제 차이점이라면 요거는 호주에서 만들었고 저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캔바가 좋은 점은 캔바는 모바일 버전의 어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작업하던 걸 모바일에서 계속 작업하거나 모바일에서 작업하던 걸 PC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게 다 가능은 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캔바는 사이즈를 중간에 막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내가 만약에 이 사이즈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디자인 만들게 하면은 캔바의 그 디자인 사이즈가 나오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 똑같아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상세 페이지로 쓸만한 스타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요런 데서 내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져와서 조금 수정해서 쓸 수는 있죠. 왕관 쓴 건 역시나 무료가 아닌 것들. 그러면 나는 이런 디자인이 괜찮다 하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만들거나 추가해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 미리 캔버스만 하는 게 좀 그렇다면은 캔바도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캔바랑 미리랑 네. 사진이나 뭐 그런 건 좀 다르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회사가 다른 데니까요. 그래서 뭐 무료 이미지를 쓰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조금 이국적인 사진들이 많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디자인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고 필요 없는 거 뭐 지우고 쓰는 절차들은 비슷하더라. 업로드해서 올리는 것도 같고요. 그죠? 그래서 캔바도 괜찮긴 해요. 다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요거 사이즈를 내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료 기능에서 가능한 거라서 이거 사이즈를 내가 뭐 몇에 몇인데 좀 더 길게 하겠다 이런 게 조금 안 돼서 좀 불편한 거는 그게 좀 불편할 거고, 나머지는 더 좋은 점은 여기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엔 그리기가 없잖아요. 근데 캔바에는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가지고 뭔가 이제 좀 그리기 할 때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채워버리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미리 캔버스는 이런 기능이 없긴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비슷하긴 하지만 회사가 다르다 보니 약간의 차이점은 있더라. 그래서 네, 쓰신다면 여기도 괜찮아요. 네. 원래 미리 캔버스보다 이전부터 있었던 데가 캔바고요. 그런 만큼 되게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이 옛날에 제가 캔바를 설명할 때 만들었었던 도구들인데요. 네, 다 그냥 제가 만들었었던 거. 그 외에도 당연히 제작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꾸며서 올릴 수도 있고, 뭐 활용도는 어쨌든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도구예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